네, 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동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전압을 걸어주면 비례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그 전류 그대로 계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류 그대로 전기자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속이 발생하고 계자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게 바로 직권 전동기죠. 자, 여기도 특징은 같아요. 뭐가 같아요? 부하 측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그대로 계자로 가고요. 그대로 전기자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계자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것만큼 누가 나와요? 자속이 나와. 그러니까 계자 전류량 이꼬르 자속량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속도 특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속도 특성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식이 조금 더. 왜냐면 우리가 역기전력이라 함은 항상 반자전압에서 수수료를 뺀 것만큼인데 수수료가 2번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수수료 빼진다는 것만 같은데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속도는 여전히 누구랑 안 친해? 자속이랑 안 친해. 여전히 누구랑 안 친해? 전기자 전류랑 안 친해. 근데 직권에서는 전기자 전류량 이꼬르 들어오는 전류량, 계자 전류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속에 반비례해, 전류에 반비례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여전히 자속과 전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속도는 전류가 클수록 감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운전 시 속도 특성을 볼까요? 자, 부하가 증가하고 증가해요. 부하가 증가하니까 전류가 증가해요. 전체적으로 전류가 다 증가하죠. 전류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부하가 하나도 없는 무부하 상태예요. 자, 무부하 상태다. 그러면 부하로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0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속이 0이 되고, 자, 자속이 0이 되면 회전 속도는 자속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우면 회전 속도는 무한대에 가깝겠죠? 엄청 빨라져요. 갑작스럽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위험 상태를 만들지 마세요. 벨트 운전하지 마세요. 왜?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나 체인 운전하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누구 거예요 지금? 직권 전동기.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토크 특성 보겠습니다. 토크 특성은 자, 이렇게 볼게요.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곱배에 비례합니다. 그랬는데 이 자속 얼만큼 나와요? 계자 전류만큼 나와요. 자, 근데 직권에서 계자 전류는 무슨 전류하고 같아요? 전기자 전류 크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라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토크 특성 별표 3개. 직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직권 전동기 얘기하고 있고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류를 내가 똑같이 3A 넣어줬어. 분권 전동기에 3A, 직권 전동기에 3A. 근데 분권은 3A만큼의 힘이 나올 건데 직권은 제곱에 비례하죠. 9A만큼의 힘이 나온다고. 누구 힘이 세? 직권이죠. 그래서 3번 별표 큰 힘이 필요한 그런 기기에 사용돼요.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싣고 가는 전기 철도 혹은 중력을 이겨낼 만큼의 무거운 거꾸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 기중기, 크레인 등에 사용되는 게 누구다? 직권 전동기예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헐크예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렇게 두고요. 우리가 속도 특성과 토크 특성을 한 가지의 곡선으로 보자 이거야. 그래서 속도 특성 곡선을 먼저 보면 속도니까 세로축이 속도, 가로축이 전류라고 했을 때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분권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정속도예요.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분권은 정속도입니다. 근데 직권은 어때요? 직권은 전류가 증가하는 족족 속도는 감소할 거야. 그 감소폭이 엄청 클 거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할수록 자속도 증가, 전류도 증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훅 줄어들 거예요. 이 감소폭이 엄청 크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동복권이 있어요. 가동복권은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이잖아요. 부족복권이라는 애가 있어서 직권만큼은 다이나믹하게 내려가진 않고요. 요 둘 사이에 존재하게 되더라. 자, 차동복권은 어때요? 차동복권은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속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되려 속도가 좀 증가하더라라는 걸 보여줘.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 딱 일직선으로 두고 밑에서부터 위로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직, 가, 분, 차요. 직가, 분, 차.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여기 A, B, C, D로 주고 다음 중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주겠잖아. 그러면 분권하고 직권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정속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량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볼 건 토크 특성 곡선이에요. 세로축이 토크, 가로축이 전류, 전류가 증가할수록 토크도 커집니다. 근데 토크는 자속과 전류의 고배 비례하죠. 전류 커질수록 토크도 같이 커지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분권이에요. 근데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애가 있다고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직권이에요. 그쵸? 항상 분권과 직권 사이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가동, 복권. 자, 차동은 어때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속이 계속 작아져. 그러니까 토크가 감소하고 있죠? 얘가 차동복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앞에서 끊어봐요. 맨 밑에 있는 게 누구 거예요? 직권이요. 두 번째가 가동복권이요. 세 번째가 분권이요. 마지막이 차동복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외울 수 있어? 똑같죠? 밑에서부터 위로 직, 가, 분, 차. 속도도 직, 가, 분, 차. 토크도 직가, 분, 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뭔 알아야 돼?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그래프는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토크는 분권은 정비례에서 올라가고요. 직권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커진다고. 요렇게 변화량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은요. 사지선다에 다음 중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그 어휘 표현 중에서요. 매우, 현저히, 급격하게 뭐 이런 약간 좀 변화량이 크게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은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직권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로도 찍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부하가 없었을 때 무부하 시 걸리는 전압, 즉 유도 기전력과 부하를 다 달았을 때 걸리는 전압 사이에는 항상 전압 강화만큼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만큼이 되는지 퍼센티지로 계산한 게 바로 전압 변동률. 그래서 발전기에선 전압 변동률이 있었다면 전동기에는 속도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속도 변동률은 부하를 다 달았을 때 속도 기준으로 이거 보세요. 전부하시 속도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무부하시 속도 마이너스 전부하시 속도 곱하기 100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속도 변동률이고요.
속도 변동률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부하 변화에 강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전동기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보세요. 전격 속도에 비해서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거 토크죠. 토크는 전류에 제곱하는 얘가 제일 크다 그래서 헐크라는 표현을 썼었죠. 누구? 직권입니다. 정답이 2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누구?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크는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얘 누구 거? 직권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 거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정속도 전동기라 그랬고 퓨즈 넣으면 안 돼. 단선되면 자속이 빵이 되니까 속도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자,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병렬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3번 문제 볼게요. 전격 전압, 자, VN, 전격 전류 IN, 직류 전동기의 속도가 전격 속도를 말해주는 거죠. 이 1680rpm이고 무부하에서의 속도가 1733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 변동률. 자, 우리 속도 변동률 식이 어떻게 됐어? 전격분의 무부하시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80분의 1733 빼기 168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2%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권 전동기는요,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거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자 전류의 방향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계자거나 전기자거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꾸는 건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를 물어봐요. 회전수와 토크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근데 직권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무부하가 됐을 때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대. 그럼 얘는 누구야? 무부하시. 직권이죠. 1번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몇 kgm야? kgm예요. 자, 출력이니까 아웃풋, 회전수니까 n. kgm일 때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입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0.975 곱하기 1800분의 50 킬로죠. 킬로 보여요. 킬로는 10의 몇 승? 3승.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까지 해주면 약 27kgm가 나옵니다. 자, 8번 볼게요. 100V에 10A라는 건 공급 전압이 100V고 부하 측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10A일 때 전기자 저항이 1ohm이고요. 회전수가 1800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구하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공급 전압보다 수수료만큼 작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100V 마이너스 선생님 전기자 전류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하에서 들어오는 전류는요, 거의 대부분 전기자 전류로 갑니다. 왜냐면 계자의 권선 저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전기 계자로 들어가는 전류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항상 이관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10A 넣으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죠. 곱하기 1ohm이죠. 그러니까 얼마? 아하, 90V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 잔머리를 굴리는 분이시라면 역기전력이란 공급 전압보다는 작을 거야. 1번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꾀를 부려서 풀어볼 수도 있어요. 자, 9번 볼게요.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대. 그럼 회전 방향 어떻게 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핵심이라 그랬어. 계좌권선의 전류 방향을 바꾸거나 전기자 전류의 전류 방향을 바꿔야 돼. 근데 극성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동시에 바뀌잖아. 계좌도 바뀌어, 전기자도 바뀌어. 그쵸? 그래서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 어디가 보여요? 그렇죠. 정속도 전동기가 눈에 보여야 돼. 누구야?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가요? 안 했죠. 근데 우리는 발전기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좌 권선이 따로 자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계좌 전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 자속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 이거는 기전력도 내 맘대로지만 아까 속도 또한 자속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건 하여자 전동기가 짱입니다. 얘는 자속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12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하면, 자, 여기 그 다음 거 봐봐요.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하면 계좌 권선으로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죠. 왜? ohm의 법칙,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자속량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증가한다. 전기기기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요, 직류 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봤고,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속도 특성, 토크 특성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류 전동기를 기동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도 해보고, 그리고 제동, 멈춰보기까지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동입니다. 기동이라는 건 멈춰 있는 걸 이제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동에서 핵심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멈춰 있는 걸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때 토크가 무슨 값이라 그랬어? 최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동 시 토크가 최대가 돼야지 기동이 잘 되겠죠. 근데 토크는 누구에 비례했어요? 전기자 전류에 비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를 내가 크게 만들고 싶어? 전류를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동 시 전류를 최대로 하겠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동 시 토크를 최대로 하려고 기동 전류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동이 끝났어. 이제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기동 전류가 안 사라지죠. 그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전동기 소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전류는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기동 전류는 제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싶대요. 분권 전동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분권이죠. 여기에다가 공급 전압을 넣을 건데 전류가 흘러 들어가, 계좌 전류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계좌 전류, 전기자 전류 들어가, 자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속이 크면 토크가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올 때요, 사실은 이 계좌 회로 측에 가변 저항기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이 가변 저항기 이름은 우린 뭐라 그럴 거냐면 계좌 회로에 달려있는 저항이다. 그래서 계좌 저항기라는 표현을 써. 이 계좌 저항기의 계좌 저항값을 0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 저항의 크기와 계좌 권선의 저항의 크기가 더한 값이 전체 저항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회로축으로 보면 이게 최소 저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계좌 전류가 몽땅 들어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자속이 몽땅 나와. 그러니까 토크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해주려면 계좌 저항기 값을
최소로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기 값을 최소로 만들겠다. 저기 저항기가요, 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전기자 전류에도 저항기가 하나 있는데 얘 이름을 기동기 혹은 기동저항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토크는 일단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전류는요? 전류는 기동저항기의 저항값을 최대로 맞춰놓는 겁니다. 왜? 전류는 저항을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값이 크게 되면 이 전기자로 흐르는 전류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동 저항기의 저항값을 최대로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감소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계자 저항기 값은 최소 0으로 맞춰놔요. 기동 저항기 값은 최대 이렇게 맞춰놔야 우리가 원활한 기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속도 제어 볼까요? 속도 제어를 보면 속도는 계속 말하고 있어.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뭘 쓰냐면요. 1번, 이 공급 전압 자체,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속, 다시 말해서 계자를 제어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계자를 제어해서 자속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자 전류가 아니고 요거 보이시죠? 세 번째예요. 이 저항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 전압 제어는요. 대표적인 제어 방식이에요. 전압 제어 방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종류를 일단 먼저 볼게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에요. 얘는 뭐냐면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동기에서 공급 전압을 줄 건데 그 전압을 주는 게 발전기야. 무슨 발전기야? 타여자 발전기. 그러면 전압을 내 맘대로 조정하잖아. 그러니까 공급 전압 내 맘대로 조정하면 속도 조절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여자 직류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조절해주는 게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1근어 방식은 뭐냐면요. 플라이휠의 관성 효과를 이용해서 전압 변동을 흡수한다. 이게 뭐냐면 되게 무거운 무게추를 달아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변동이 생기려고 하면 관성값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이 플라이휠을 채용을 하면은요. 그러면 속도 변동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1근어 방식. 자, 세 번째, 직병렬 제어 방식. 우리 알죠? 직렬로 이렇게 저항을 붙여놓으면 전압이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전압 분배라는 표현을 썼고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하더라. 이거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직렬로 했다가 병렬로 했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초퍼로 제어할 수 있다. 초퍼는요. 이 직류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 전압을 초퍼로 제어해가지고 속도 제어를 할 것이다. 이게 초퍼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전압 제어 방식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 그럼 일단 이름이죠. 이름은 무조건 전압 거고요. 직병렬과 초퍼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자 제어예요. 계자 제어는 아까 우리 계자 회로에 뭐가 달려있다 그랬어? 계자 저항기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기자가 있으면 계자 저항기 값을 크게 해주면 들어오는 계자 전류는 아이고 하면서 작아지잖아.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속도는 증가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계자 저항기 값을 감소시키면 계자 전류가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니까 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계자 저항기를 조절해서 자속을 조절하는 행위예요.
그게 계좌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 제어는 아까 전기자 회로에 기동 저항기를 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왜냐면 저항을 가지고 전류를 감소시켜서 뭐 전압을 줄이면서 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보니까 얘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속도 제어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전압 제어 방식, 계좌 제어 방식, 저항 제어 방식이 있었죠? 나오는 문제는 다음 중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3개는 꼭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역회전. 우리 역회전 이미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좌 권선의 전류 방향을 바꾸거나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계좌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 중 하나만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주세요 라는 거야. 극성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드디어 제동이에요. 제동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역전, 발전, 회생이 있어요. 역전 제동이란 반대방향,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끽 하고 멈추겠죠. 그래서 얘는 전기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한다는 건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빠른 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역전 제동은 빠른 제동이 가능하다. 발전 제동은요, 공급 전압을 없애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 전압이 없어지니까 역기 전력이 더 큰 상태, 발전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요 부하측에다 공급 전압을 없애니까 역기 전력이 커지죠.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 그럼 이 저항이 이 전류를 받아서 열로 소비를 해버려. 그럼 멈춰요. 그게 바로 발전 제동이다. 자,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저항을 붙여서 열로 소모하게 하는 제동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째, 회생은요. 회생은 역기 전력이 전원 전압보다 커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엑셀을 밟고 있으면 전동기죠. 여기서 갑자기 엑셀을 떼, 그러면 이제 역기 전력이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기 전력이 커지면서 그 전압을 전원에 이렇게 주면서 멈춰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시면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엑셀에서 발이 떼도 멈추죠. 이런 게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회생제동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회생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회생하는 방법 이렇게 되주면 회생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직류전동기의 기동, 속도 제어, 제동 방법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기기가 끝날 때는요, 손실이 얼마냐, 그래서 효율이 얼마냐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보고 전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